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법학 개론 쪽을 맡게 된 강사 고비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법학 개론 부분은 1차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고득점 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득점 뭐 안 하셔도 뭐 일단 넘기주시면 되고 2차 과목들에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게 낫고요. 이쪽은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손을 대지 마시고 저랑 이제 천천히 따라가시면 충분히 1차는 패스하실 수 있게끔 지도되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제 법학계로 보면은 조금 이제 과목이 좀 어렵고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맨 처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내용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현실 사회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시면 조금만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쉽게 머릿속에 남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이 두껍지요. 이 두꺼운 모든 책을 샅샅이 물론 보시면 참 좋죠. 그렇지만 수험에서는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건 그닥 영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어떤 기출을 일단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학 일반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책의 교재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법학 일반,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과 경비업법이 좀 나옵니다. 경비업 계약, 경비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민법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로 묶었고요.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이거 이제 형사법이라고 같이 묶어놨는데 형법과 형소법으로 좀 나눠서 저는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상법, 사회법, 행정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중점이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 부분이 중점입니다. 이 책은 40문제가 나오죠. 이 40문제 중에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법학 일반과 헌법 조금 나온 다음에 그 민법 부분, 그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경향입니다. 대략적으로 40문제 기준으로 해서 10문제 내외는 이 법학 일반에서 나옵니다. 즉 25%는 이 법학 일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학 일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앞부분은. 그 다음에 헌법 정도는 이제 5문제 내외. 그렇죠? 5문제 정도면 대략적으로 보자면 한 10%. 그렇죠? 민법 부분이 또 대략 한 8문제, 많이 나오면 9문제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한 또 더하면 한 20% 내외. 예.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그닥 나오질 않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략 경비지도자 쪽에서는 그닥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형법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2012년 뭐 이럴 때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서요.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고 범죄 유형이 어떤 거냐 이런 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정도예요. 다만 이제 형사소송법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이제 시험에 중점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부분은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 하면은 이 근로기준법 또는 이제 사회보험, 사회보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최근에는 기본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보험의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 부분이 나오는데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행정법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좀 수험 방식에는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글씨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요. 법학 일반 쪽이. 그래서 법학 일반 쪽은 내용이 많아서 좀 글자를 못 키워왔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디가 중점적으로 나냐면 법의 분류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이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의 분류,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 사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부분은 뭐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본권보다는 최근에 통치기구 쪽,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법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좀 꼼꼼히 말씀드릴까 해요. 문제가 20%밖에 안 나오는데 이 민법을 알게 되면 뒤에 나오는 사회보험법, 뭐 사회법,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행정법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민법 부분은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꼼꼼히 말씀을 드릴까 하고 강의 수도 가장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경비업법과 관련된 경비계약, 선생님 경비업법이 여기도 나오고 하면 이게 뭐 어차피 경비지도사이기 때문에 경비업체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고객하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경비원 종사자의 어떤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서 친족상 속법 뭐 이런 쪽은 좀 약해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형법은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범죄 종류, 재산범죄나 이런 거의 종류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내용이 오히려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형사법의 어떤 지도 이념 뭐 이 정도로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고소, 고발, 뭐 친고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보험의 내용을 뭐 간단합니다. 보험 내용은. 근데 주식회사 내용은 좀 중점적으로 좀 제가 체크해 드릴까 합니다.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쯤 되면 뭐 거의 끝나가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 부분은 뭐 너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체크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예. 이거 너무 행정법을 깊이 들어가면 다른 거와 밸런스가 안 맞고 수험을 하기 싫어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고 사회법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법 부분은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있고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은 이거를 보시면 아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시고 특히나 이제 민법을 충분히 알고 오면 약간 거저먹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부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앞에 부분 법학 일반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 민법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공부하시기가 쉽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고요? 법학 일반과 그다음에 민법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용어들이 어려운데요. 용어만 저는 어느 정도 아시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어렵다 생각하시지만 상식에 입각한 거라서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저랑 중요 부분만 체크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히 경비지도사를 패스하실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성적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강의를 쭉 이어나가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실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